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왜 주변을 보면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유난히 많아 보이는지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짧다는 결과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차이는 단순한 체질 문제나 타고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평생에 걸쳐 반복해온 생활 방식과 생각의 습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 현장에서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병으로 와도 남성이 더 늦게 발견되고 더 심한 상태로 오는 경우가 확실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수명으로 이어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웬만해서 병원 안 간다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몸이 보내던 신호를 너무 쉽게 넘겼다고 말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수명은 갑자기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깎여나갑니다. 하루 이틀의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의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방송이나 의학 서적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병원에 조금만 일찍 갈 걸. 그때 술을 조금만 줄일 걸. 그때 쉬는 법을 조금만 알았어도 지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남자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작은 선택들이 겹치고 쌓여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의 수명을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단축시키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아파도 참고 넘기는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 정도는 참아라. 남자는 이 정도로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무시합니다. 조금 아파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이 선택이 첫 번째 위험을 만듭니다. 병원 현장에서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와도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늦게 온다고 말입니다. 그 사이에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몇 달 동안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괜히 큰일 날까봐 참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그제서야 후회하셨습니다. 남성에게 흔한 병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이 병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뚜렷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가 오래 가고, 숨이 쉽게 차고, 이유 없이 체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 신호를 노화로만 치부합니다. 이 습관은 젊을 때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몸이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참는 습관은 치명적으로 바뀝니다. 여든을 넘기지 못하는 남성들의 상당수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플 때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갈 걸.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진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검진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검진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몸을 잘 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 들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진은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남성의 수명이 짧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병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병을 마주하는 것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습관, 병원에 늦게 가는 태도, 검진을 미루는 선택,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습관이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참는 습관이 회복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도 참고 넘기는 습관은 단순히 병을 늦게 발견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남성의 몸이 가진 회복력 자체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남성들은 오랫동안 아픔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몸을 사용해 왔습니다. 조금 무리가 와도 쉬지 않고 버티고, 경고 신호가 와도 일단 넘기는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적응을 합니다. 통증에 둔감해지고 피로를 무시하는 상태가 일상처럼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의학 서적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증과 불편을 오랫동안 무시한 몸은 한 번에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고장나지 않고 어느 순간 급격히 붕괴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몸을 혹사해 왔습니다.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이미 만성화된 상태라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그때 고쳤으면 지금은 달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남성의 몸은 여성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시점이 더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 전까지는
버티는 힘이 강한 대신 한계를 넘는 순간 회복이 매우 더뎌집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병 자체보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관리했으면 생활로 조절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입원과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참는 습관이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질수록 혼자 견디려 하고 그 결과 회복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의사들이 자주 말합니다. 치료는 약으로 하지만 회복은 생활과 태도가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이 회복의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먼저 거부해버립니다. 이 태도가 회복 기간을 더 길게 만듭니다. 결국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첫 번째 이유의 핵심은 단순한 참는 습관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끊어버린 태도에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미 없는 소리로 취급해온 결과입니다. 이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 검진을 받는 것, 조기에 관리하는 것, 이 선택들은 수명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참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늦기 전에 인정하는 것이 남성의 수명을 지키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능력이나 용기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조심하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이 생각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력이 받쳐주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는 수명을 깎아내리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의학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와 급성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는 고령 환자 중 상당수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80을 앞둔 나이에도 혼자 지붕에 올라가 수리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늘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고 그 이후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고집 부렸다고 말입니다. 남성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끼고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이 선택이 사고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또 하나 흔한 모습은 안전장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계단 난간을 잡지 않고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명적입니다. 의학 서적에서는 노년기 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낙상을 꼽습니다. 특히 남성은 넘어질 확률보다 넘어지고 나서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이 이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생각하며 평소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위험 감수 태도는
운전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무리한 운전, 피로한 상태의 운전, 이런 선택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 역시 수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든을 넘기지 못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병보다 사고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경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남성의 수명이 짧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위험을 낮춰서 보는 태도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몸이 약해질수록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택 역시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기술입니다. 위험을 반복해서 넘기는 태도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한두 번의 선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도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몸과 삶의 구조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남성들은 작은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넘어져도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사고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의학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고는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생활이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이 경향이 더 뚜렷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낙상 이후 뼈는 붙었지만 예전처럼 몸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감이 움직임을 줄이게 만들었고, 움직임이 줄자 근력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 삶의 반경을 급격히 좁힙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남성들은 이 단계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보다는 혼자 버티려 합니다. 이 선택이 회복의 속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방송과 의학 서적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회복은 의지보다 환경과 지원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이 환경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험 감수 태도가 질병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괜찮겠지. 약은 나중에 먹어도 되겠지. 이런 판단이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눈에 띄지 않는 질환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미루고 생활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수명을 줄입니다. 남성의 수명이 짧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큰 사고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위험을 반복해서 무시해온 생활 태도에 있습니다. 이 태도는 몸이 약해질수록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든 이후에는 회복의 여지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심하는 삶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 삶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몇 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위험을 가볍게 여겨온 태도가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줄여왔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을 쌓아두고 혼자 견디는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몸을 다루는 태도였다면,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장 늦게 발견되고, 그래서 가장 오래 몸을 망가뜨립니다. 남성들은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습관은 젊을 때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로 바쁘고 책임이 분명하며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은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의학 서적과 방송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남성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표현되지 않을수록 몸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이나 피로처럼 신체 증상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혼자 술을 마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와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제서야 자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성들은 감정을 정리하는 대신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화가 나도 참아 넘기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 선택이 몸에 부담을 남깁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혈압과 심장, 면역과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남성들이 관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덜 만나고 말할 기회를 줄이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고립은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정서적 관계망이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직장 중심의 관계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은퇴나 사별 이후 이 관계가 끊기면 대체가 어렵습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이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물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고립은 마음을 먼저 약하게 하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빠르게 따라갑니다. 식사 습관이 흐트러지고, 수면이 불규칙해지며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수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의학 방송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과 약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말할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몸도 함께 움직인다고 강조합니다. 80을 넘긴 남성들 중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가끔 만나도 부담 없는 관계, 이런 연결을 의도적으로 유지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이 몸을 지켜줍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세 번째 이유의 핵심은 혼자 견디는 방식을 미덕처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젊을 때는 통했지만 노년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하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감정을 나누는 선택은 수명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결국 몸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말처럼 들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은 타고난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온 선택과 태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아파도 참고 넘기던 습관, 위험을 가볍게 여기던 태도, 감정을 혼자 쌓아두던 방식,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겹치고 쌓이며 몸과 마음을 같이 소진시켜 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을 반복할수록 회복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선택입니다. 아픔을 인정하는 것, 조심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말로 꺼내는 것, 이것들은 약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수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삶은 책임과 침묵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노년에는 스스로를 옥죄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이 틀을 조금 내려놓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숨을 돌리고 마음은 여유를 찾으며 하루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넘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앞으로는 몸의 신호를 조금 더 믿고 위험한 선택 앞에서는 한 번 더 멈추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말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시간을 만듭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